자, 칠판을 조금 보시고요. 오늘은 저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 보통 책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등차 수열을 하고서 등차 수열에 합을 한 다음에 등비 수열을 하고서 등비 수열에 합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책에서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저는 등차 수열을 하고 등비 수열을 한 다음에 오케이? 어차피 등차하고 등비는 그냥 각각이 갖고 있는 그 형태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합하고 갖고 있는 형태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보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본 다음에 지수방식, 로그방정식을 같이 본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차 등비 수열을 조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애들이 재밌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재밌어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먼저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열은 뭐냐면요. 수열은 줄임말이에요. 그냥 수의 나열이에요. 끝이에요. 자, 수를 나열한 거를 우린 다 수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3, 6, 9, 12, 15, 18 이렇게 가고 있어. 몇 시 계속 커지고 있니? 30 계속 커지고 있지, 그지? 이거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 4, 8, 16, 32, 64 이렇게 가고 있어.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곱하기 2씩 하고 있죠, 그죠? 오케이. 2배씩 커지고 있어요. 이거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수를 나열한 것들이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때? 마일 0, 2024, 3002, 2분의 1, 3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제가 수열은 뭐라 그랬어요? 수를 나열한 거라며 꼭 규칙이 있어야 돼? 아니요.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규칙이 있는 걸 다르겠죠. 그죠? 왜? 그래야지 뭐하니까. 시험에 나니까, 그치? 그래야지 시험에 낼 수 있어, 문제를. 자, 규칙이 없으면은 그 다음 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규칙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서 다룰 건데, 보통 수열은 어떻게 갖다 표현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N.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걸 수열 AN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렇게 여기다가 중괄호 기호를 갖다가 표현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열들 집합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AN으로 표현되는 모든 애들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제1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제2항, 얘를 3항, 4항, 5항 이런 식으로 불러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항은 A1이라고 표현하고요. 2항은 A2라고 표현하고 3항은 A3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거 밑에 있는 수열로 가자.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는 A1이 2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A2가 4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A3이 8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되니?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런 수열을 하나 줬어. 1항, 2항, 3항, 4항, 5항이 각각 어떻게 되는 친구냐면은 2, 4, 6, 8, 10이 되는 친구래. 자, 얘는 A1항이 2이고 A2항이 4이고 A3항이 8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다 어떤 형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 우리? 2씩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그지? 맞아? 2씩 계속해서 커진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첫 번째 항을 2라고 갖다가 썼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n번째 항이 되더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n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가 있어? 그렇지. 2n이라고 쓸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1 들어가면 2가 될 거고 2 들어가면 4가 될 거고 3 들어가면 6이 될 거란 말이야. 맞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항이라고. 스탠다드 폼.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처음에 수열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과 그거의 일반항 표현하는 것까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수열이 뭔지는 알았잖아.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규칙이 있는 수열들을 다룰 거예요. 규칙이 있는 수열들. 자, 우리 규칙이 있는 수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오케이.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자, 저 등차 또는 등비할 때 등자는 같을 등자를 얘기를 해. 그리고 등차했을 때 저 차자는요, 차이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야? 같은 차이만큼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을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도, 자, 등비야. 이건 뭐겠어? 같은 비율만큼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차이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아까 같이 2, 4, 6, 8, 10, 12 이런 거 어땠어? 20 계속 차이가 났죠. 그런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고, 아까 2, 4, 8, 16, 32, 64 이런 애 있었지, 그지? 걔는 계속 어떻게 됐어? 2배씩 늘어났지, 그지? 이런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1항, A2항, A3항, A4항 이렇게 쭉 해갖고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우리가 A1항은 일반적으로 첫째 항 또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 시초자를 써가지고 초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초항. 자, 초항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초항은 그냥 A라고 보통 많이 써주는 편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 차이는 영어로 뭐죠? 갭도 맞지.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차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디스턴스가 돼요. 디스턴스 앞자리 D자를 따서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돼? A 플러스 2D가 되죠. 그럼 네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3D가 되지. 자,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치? 얘가 하나 더 작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n번째 항이 되었다면 그러면 n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하겠어? A 플러스 n-1D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항상 A 더하기 n-1D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이 A 뭐라고 A가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부르는 친구고 이 D가 뭐라고? 차이를 얘기한다고.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까 전에 표현했던 2, 4, 6, 8, 10 이런 애들은 첫째 항이 뭐야? 2죠. 공차가 뭐야? 2지. 그러니까 얘로 써지는 수열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2 플러스 n-1 곱하기 2라고 해서 2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소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런 애. 자, 1, 4, 7, 10, 13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어. 자, 얘는 첫째 항이 뭐야? 1이지. 공차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얘는 수열 AN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 플러스 n-1 곱하기 3이니까 3n-2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1 집어넣어봐. 1 나오죠. 2 집어넣어봐. 4 나오지. 3 집어넣어봐. 7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그 같은 차이만큼으로 애가 표현될 수 있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요렇게 해갖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이야.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뭐냐면요. 어떤 항에 양쪽 사이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항이 있어. n번째 항이라고 할게. 어떤 항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항들과의 관계를 한번 봐보자는 거거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A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바로 전 거 n-1도 있을 거고 그 바로 다음 거 n 플러스 1짜리도 있을 거거든요. 자, n번째 항을 내가 A 더하기 n-1d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음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nd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 전 거는? A 플러스 n-2d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봐보자는 거야. 자, 관계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기다 2배 한번 해봐요.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2n-2의 d가 되지. 그지? 그리고 얘네 둘 더하면 2a죠.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돼? 2n-2가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냐면 an에다가 2배를 하시면 그게 바로 전 거와 그 다음 거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예요. 되니? 요런 걸로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아까 뭐라고? 같은 비율만큼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을 얘기한다고. 같은 비율만큼.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부터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를 한번 볼 건데 1항은 보통 첫 번째 보통 어떻게 써준다고 일반적으로? A라고 많이 써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영어로 뭐라 그래? 비율을 영어로? 맞아요. 맞아요. 레이지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의 앞자 R자를 따가지고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주면 두 번째 항은 AR이 돼. 그럼 세 번째는? AR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네 번째는? AR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얘도 지금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하나씩 다 까였죠. 그죠? 그래서 n번째에 가면은 걔를 AR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n-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이거를 마찬가지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항 AN이 초항 A에다가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갖고 표현하시는 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게. 우리 2, 4, 8, 16, 32, 64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었죠. 그죠? 얘 초항이 얼마야? 2고요. 공비가 얼마? 이거 하기 전에 미안해. 자, 그래서 A를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부르고 이 R을 공통된 비율이란 뜻으로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라고. 자, 그러면 갈게. 첫째 항은 2예요. 공비는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A에는? 그치. 2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냥 항상 A 곱하기 R에 n-1제곱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아. 계산하는 게. 알겠니? 뭔가를 계산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요. 굳이 합치지 마세요. 이거 합치는 거 계속 해갖고 실수하는 친구들은 봤는데 굳이 그걸 나눠놔서 실수하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눠. 알겠지? 나눠가지고 쓰세요. A 곱하기 R에 n-1제곱 형태로 쓰는 게 항상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자, 8, 4, 2, 1, 2분의 1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첫째 항이 얼마야? 8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AN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8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요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오케이. 첫 번째 됐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똑같이 뭐가 나오겠어? 등비중항이라는 게 나와요. 등비중항. 자, 그러면 등비중항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n번째 항과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애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소린 거야. 그래서 나는 AN과 그 다음 거와
그 전 거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봐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n번째 애를 a 아래 n-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그 바로 다음 건 누가 돼? a 아래 n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 바로 전 건 누가 돼요? a 아래 n-2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도 저것처럼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볼 거야. 얘를 뭐 해봤더니 제곱을 해봤더니 a 제곱 아래 2n-2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그게 얘네 둘의 뭐하고 똑같아요? 오, 얘네 둘의 곱하고 서로 똑같죠, 그죠? 곱하면 a니까 a제곱 되고 r 곱하니까 더하면서 2n-2가 되지, 그지? 그래서 두 애들의 곱과 서로 같다라고 돼서 정리하시면은 가운데 있는 a의 제곱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애들의 곱과 같다라고 표현되는 게 등비중앙이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의 일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초항하고 공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 등차 중항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 정도까지 아는 거랑,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고 그거의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초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 이거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등비중항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자,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부터 익혀주시면 돼요. 시작. 등차등비수열은 쉽습니다. 그 옛날에 저기 누구야, 그 저기 영재발굴단에 7살 백강현이 나와가지고 이 등차수열을 풀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론 그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요번에 옥스포드 떨어졌대.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문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살짝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걔네 문제들이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해진 유형 안에서 나와서 연습하면은 쉬워지고요. 아니면 어려워요.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깔끔하지 않은 건 지수로그 함수 활용밖에 없다고. 자,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어때? 생각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자, 얘네들은 좀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정말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자, 깔끔해요. 처음에는 이런 거, 봐봐. 등차 수열에 나오는 유형과 등비 수열에 나오는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섞어서 쓸 거예요. 알겠죠? 섞어서 그냥 아무 거로나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 거로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있대. 근데 그 수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 A3 값이 5이고 A7 값이 13이 되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가장 쉬운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3항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러면? A 플러스 2D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그게 5래. 그 다음, 7항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A 플러스 6D라고 쓰면 되겠지. 그게 13이래요. 그러면 둘이 빼면 4D가 둘이 빼면 8이니까 공차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아니? 이렇게. 자, 그래서 공차가 2니까 공차 2를 집어넣으시면 초항 A는 1이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A11을 뭐라고 쓸 수가 있어? A 플러스 10D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니네들 뭐 하자는 거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10을 구하자는 소린 거예요. 괜찮죠? 이런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거에 똑같이 등비수열에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런 형태가 있어. 두 번째는 요런 거 한번 해볼게. 자, A 비슷하게 줄게요. 비슷하게. 자, A3이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6이 얼마로 줄까? 자, 그냥 하자. 자, 6이 된대. 이렇게 해서 줄게. 그럼 봐봐. A3이 21이고 A6이 6이 되었을 때, 자, AN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지금 봐요. A3이니까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2D가 2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A6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5D가 6이라고 쓸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둘이 갖다가 빼시면 3D는 둘이 빼시면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공차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10이라는 것 아니지. 뭔 10이야? 3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괜찮아? 그럼 봐봐. 자, 첫째 항이 3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인 등차 수열 A에는 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일반항. 31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5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5n 더하기 36이 돼.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언제 때를 찾으면 돼? 0보다 작을 때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5n이 36보다 커서 n의 값이 5분의 36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끝이에요. 이런 문제예요. 되나요? 요런 게 일단 두 번째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번엔 등비로 한번 줘볼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주어지겠습니다. 우리 어떤 등비수열 AN이라고 하는 애가 있대. 등비 AN. 자, 등비수열 AN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일단 2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할까? 30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2하고 30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내가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면 3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A1, A2, A3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등비수열이 되었대요. 얘가. 오케이? 얘가 등비수열이 되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 A1, 2, 3 같은 거 구하여라 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요런 거 한번 해보려고.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등비수열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첫째 항이 지금 얼마야? 2지. 그럼 다음 거는 뭐라고 표현이 돼? 2R이라고 표현될 거고 세 번째 거는 2R 제곱이라고 표현될 거고 너는 2R 세제곱이 되니까 너는 2R 4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2R 4제곱이니까 R의 4제곱의 2배를 하면 30이란 소린 거잖아. 따라서 R 4제곱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그러면 R은 얼마가 된다? 15의 4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자, R을 아니까 나 이제 얘네들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또 다른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비만 구한 다음에 그 공비 가지고서 또 다른 뭔가를 갖다 구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주어질 거예요. 괜찮아? 요렇게 해갖고 중간에 누군가를 삽입하는 형식의 문제들도 있어요. 간단하죠? 요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등비중앙 이용하거나 등차중앙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거. 막 2, X, Y, O 요런 애가 있고요. 얘 봐봐. 얘네들끼리는 뭘 하냐면은 얘네들끼리는 등차 수열이래. 얘네들끼리는. 그 다음에 뭐 문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6X, Y, E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등비수열이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끼리 얘네들끼리는 등차 수열을 만족하면서 얘네들끼리는 등비 수열을 만족할 때 그때 이거 가지고서 뭐 X하고 Y에 대한 뭔가를 구하여라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등차중앙이나 등비중앙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어때? 등차중앙은 뭐야? 가운데 있는 애의 2배를 하시면 그게 뭐랑 똑같다? 양쪽에 있는 애의 합과 똑같다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y 플러스 2하고 서로 같다고 쓰시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애의 2배를 하시면 그게 양쪽에 있는 애들의 합과 서로 같다는 거였지, 그지? 그냥 그런 거 이용하는 거 하나랑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가운데 있는 애의 제곱을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양쪽에 있는 애들의 곱과 같다는 거죠. 등비수열이니까. 얘도 가운데 있는 애의 제곱을 하시면 어떻다? 양쪽에 있는 애들의 곱과 서로 같다는 소리였지,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고서 뭔가 식 세워서 나오는 형식의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끝이에요. 됐나요? 요런 형식의 문제들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된다는 소린 겁니다.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대충 문제들은 썼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잘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너네 둘 몇 계단? 3계단이지. 그러니까 3D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해갖고 좀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거든? 괜찮은데 실제로는 3계단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15네라고 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는 해. 근데 처음에 저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냥 쓰세요.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쓰는 것까지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가지고서 우리 문제들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볼 거거든요. 오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숙제가 크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자, 그러면 문제들을 그냥 간단하게 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까지만 조금 한번 볼게요. 자, 1307번으로 가죠. 1307번. 1307번입니다. 자, 1307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AN이 PN 더하기 Q라고 나온대요. PN 더하기 Q.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1번. 첫째 항은 P 더하기 Q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왜? 1 집어넣으면 P 더하기 Q잖아. 맞네요. 두 번째. 공차가 P다. 이것도 맞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자, 등차 수열 AN이 뭐 3n-1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등차예요. 공차예요, 공차.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얘도 앞에 있는 거, 너가 바로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P다. 맞고요. 자, A2하고 A3하고 서로 똑같대요. A2는 얼마야, 지금? 2 집어넣으면? 2P 플러스 Q지. 오케이. 그 다음에 A3는? 3P 플러스 Q지. 둘이 어떻대? 같대. 둘이 똑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P가 0이란 소리죠. 그죠? 그러면 공차 P는 0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러면 AM 플러스 1은 AM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릴 수 있죠. P가 뭐라면? 음수가 되면 숫자가 점점 깎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316번으로 갈게요. 1316번. 자, 등차 수열 AN에서 A3의 값이 10이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A5의 값이 24가 될 때 이거 가지고 A6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3은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2D가 1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2는요? A 플러스 D가 되고요. A5는 A 플러스 4D가 되니까 2A 플러스 5D가 24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위에 거에다 몇 배? 위에 거에 2배. 2A 플러스 4D는 20이다가 되어서 둘이 빼시면 공차가 4가 나올 거고요. 공차가 4니까 A는 2다. 이렇게 갖고 주어지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3번. 1326번이요. 자, 1326번에 우리 A6 더하기 A8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더하기 3이 된대요. 이렇게 해갖고 쓰여져 있을 때 이때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A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A6 더하기 A8이 0이야 라고 써져 있어. 이거 그러면 그냥 쓸 수 있지. A 플러스 5D 더하기 A 플러스 7D가 0이니까 2A 더하기 얼마? 12D가 0이어서 A 플러스 6D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잠깐 칠판 봐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보통 뭘 이용하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 A6과 A8의 합은 반드시 뭐가 되지? 2배의 A7이 되지, 그지?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그죠? 즉, 이렇게 갖다가 쓰지 않고요. 보통 이게 0이니까 A7은 0이다라고 많이 써준다는 소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잘 안 써요. 잘 안 쓰게 돼야 돼요. 잘 안 쓰게 돼야 돼. 그래서 얘가 A7이 0이라는 걸 알았어. A7이 0이래. 그러면 절대값 A6은 뭐야? 절대값 A6의 값이 3이니까 A6은 3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A7이 0이야. A7이 0. 공차는 얼마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어. 그러면 A6은 마3이어야 돼? 3이어야 돼? 마3이어야 되지, 그지? A6이 마3이어야지 공차가 양수여서 증가할 거란 말이야. 맞니? 공차 얼마? 3이네요. 끝. 자, 공차가 3이래? 공차가 3. 자, 공차가 3짜리인데 누굴 구하래? A2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A7이 0이잖아. A6은 마3이잖아. 5는 얼마야? 마6. 그 다음 4는? 마9. 그 다음 3은? 마12. 2는? 마15.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1333번 한번 가볼게요. 1333번. 자, 1333번에 이번에는 아이고 아마 음수되는 유형으로 계산을 한 것 같네요.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 A 얼마야? 나 안 보여. A 얼마예요? A1 빼기 A4야? 자, A1 빼기 A4를 하시면 이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를 하시면 너는 99가 된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 물론 그냥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냥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냥 계산 잘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할까요? 둘이 합쳐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둘이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A3이 108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다시 요거는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지? 그치. 2A2가 108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A2의 값이 54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쓸까? 얘. A1 빼기 A4잖아요. 몇 계단? 3계단 차이가 나죠? 그죠? 3계단 차이가 나는데 반대로 뺐으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마이너스 3D가 9이다. D는 마이너스 3이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쓰고 나서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A 플러스 D가 54가 되는데 D가 얼마라고? 마3이라고. 따라서 첫 번째 항이 57이다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5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짜리니까 우리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써져요? 57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60이 되는데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60이 3n보다 크니까 n이 20보다 크다가 될 거여서 21번째부터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21번째를 구했을 때 그때 AK 그냥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죠? A21 구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21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4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41번. 네, 오늘은 그냥 문제 이렇게 푸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자, 1341번에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7과 47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x1부터 xn까지가 표현이 되었대요.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이 되었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첫째 항이 뭐예요? 7이죠. 맞지? 그 다음에 공차가 지금 얼마래? 2래. 근데 2라고 쓰지 않고 그냥 D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이 7이죠. 두 번째 항 X1은 뭐야? 7 플러스 D지. 세 번째 X2는 뭐야? 7 플러스 2D지. 자, 그러면 같은 규칙으로 간다면 XN은 뭐야? 7 플러스 ND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7은 뭐예요? 7 플러스 똑같은 규칙으로 가. 하나 더 더하면 되지? 되니? n 플러스 1d. 자, 이렇게 해갖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d가 뭐래? d가 2라니까 7 더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가 47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7 날라가면서 뭐가 돼요? 7 날라가면서 40이 될 거고, 2 날라가면서 20이 되니까 n이 19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n이 19니까, 그냥 자연수하고 끝이네. 저거 n이다 쓰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냥 나가는 문제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4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45번. 5개의 숫자가 있어. A, 3, B, 11, C 이렇게 해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뭐 이용하면 돼요? 등차 중항 이용하시면 되지, 그지? A하고 얘의 합 A 플러스 B가 2배니까 6이 될 거고, 다시 얘하고 얘의 합 14가 2배니까 2B가 될 거고, 다시 얘하고 얘의 합 B 플러스 C가 2배니까 22가 되겠죠. 그러면 B는 7이고 B가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7이니까 C는 15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A, B, C를 구하는데 등차 중항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그냥 간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 넘길 겁니다. 그건 안 풀어요. 자, 걔는 넘기고,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55번이요. 자, 55번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4개의 수의 합이 16이고, 가운데 두 수의 곱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보다 32가 크다라고 할 거래요. 이때 네 수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나 4개의 수가 가끔 등장을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3개의 수나 4개의 수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3개의 수는 일반적으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잘 안 써요. 주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쓸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써. 왜? 그렇게 써야지 합쳐지면서 얘랑 얘가 까이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안 남겨두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4개의 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4개의 수는 그냥 저기에다가 하나 그냥 더 주시면 돼요. 2D.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더 주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은 이렇게 주기도 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주면 어때? 싹 사라지는 형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주기도 해요. 뭐로 주든 상관없어.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자, 요렇게. 저는 그냥 요걸로 할게요. 자,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의 합이 얼마래? 16이라니까 이 4개 다 더할게. 그러면 4A 플러스 2D를 하면 그게 16이 된대요. 따라서 2A 플러스 D가 8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 즉, 얘하고 얘의 합이 지금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8이 된다는 소리야, 그게. 좋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가운데 두 수의 곱을 하시면은, 즉, A랑 A 플러스 D의 곱을 하시면은, 그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을 한 거보다 어떻대? 32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2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요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숫자들을 조금만 바꿔줍시다. 예를 들어 2A 플러스 D가 요거니까 나 A 더하기 A 플러스 D가 8이라고 쓰시면 A 플러스 D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8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얘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도? 표현이 가능한가? 그냥 귀찮을 것 같다. 그냥 합시다. 예.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냥 합시다. 그냥 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AD는 요거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D 마이너스 AD니까 플러스 AD 마이너스 2D 제곱 플러스 3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A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AD가 서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D제곱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16이 나와서 D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자, D의 값이 혹시 지금 뭐 양순위 이런 말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으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만약에 D가 4라면 어때? 자, 하나씩 써볼게. D가 4라면 A는 얼마야? A는 2가 돼요. 그리고 D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A는 얼마가 돼? 6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시면 돼요. 자, D가 4고 A가 2라면 첫 번째 숫자가 뭐야? A-D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번째는 2가 될 거고 세 번째는 6이 될 거고 네 번째는 10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4하고 6이라면 첫 번째는 10이고요. 그 다음은 6이고요. 그 다음은 2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갖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냥 등차 수열은 이래요. 등차 수열 문제는. 네, 기본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등비 수열로 갈 거예요. 자, 등비 수열.
그래서 1427번을 보시면 됩니다. 1427번. 문제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자, 1427번에 문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항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이 2분의 3이래요. 자, 이걸 만족하는 A6 더하기 A7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표현해 볼게. 일단 우리 A는 4분의 1이다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AR 더하기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 2분의 3이단데 A가 뭐야? 4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너는 4분의 1R 더하기 4분의 1R 제곱이 2분의 3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4를 다 곱하시면 R제곱 더하기 R이 6이 되면서 R제곱 더하기 R-6이 0이니까 2, 3, 여기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 만족하는 R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지게 돼. 둘 중에 누구야?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양수 2를 쓰시면 우리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등비 수열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써져? 4분의 1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써지지, 그지? 그러니까 6 집어넣고 7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자, 요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37번이요. 1437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우리 A2 더하기 A4가 2래. 그 다음에 A6 더하기 A8이 얼마냐면은 얘는 162래.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효영아, 이거 둘이 더하면 뭐죠? 뭐죠? 혹시나 뭐 2A3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쵸? 아니죠? 아니지. 이거 등비수열이야, 그지? 등차중항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돼. 자, A2는 뭐라고 써?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이 2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너는 뭐라고 쓰면 돼요?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7제곱을 했더니 162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 1로 닫다 넘어갈 거거든? 몇 개를 R을 곱하시면 돼? 4개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얼마를 곱하시면 돼요? 81을 곱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R의 4제곱이 81이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끝.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만? 3만을 쓰겠지, 그지? 그러면 공비가 3이니까 3을 집어넣어, 이제.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3 집어넣으면 27A가 2니까 40A가 2가 나와서 A의 값이 2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린 거예요. 응? 왜? 어디요? 여기. 예, 30이네요. 30. 15분의 1이네요. 예,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소린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144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47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A4가 48이래. 그리고 A7이 384래요. A4가 48이고 A7이 384구나. 근데 처음으로 3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달래 라고 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너 뭐라고 쓰면 돼? AR의 세제곱이 48이다. 넌 뭐라고 쓰면 돼?
A 아래 6제곱이 384다 쓰시면 자, 요거 뭐라고 쓸 수 있어? A 아래 세제곱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384 이렇게 갖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A 아래 세제곱이 뭐야? 얘가 48이죠. 그러니까 48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384다가 될 거고, 그러면 6, 8에 48, 6에 36, 6, 4, 24. 그 다음에 8, 8에 6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얼마가 나온다? 2다 이렇게 써진다는 소리겠죠, 그죠? 끝. 그러면 R이 2니까 2 집어넣으면 A는 6이다가 나온다는 소린 겁니다. 그러면 첫째 항도 알아, 공비도 알아. 우리 AN의 일반항은 6 곱하기 2의 n-1제곱이 나올 거고, 네가 처음으로 누구보다 클 때? 3000보다 클 때를 얘기하래요.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은 2의 n-1제곱이 500이 될 거니까, 자, 몇 제곱하면 처음으로 500 넘어가죠? 9제곱입니다. 9제곱. 2의 9제곱이 512예요. 그러니까 10을 집어넣어야지 9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냥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소리. 자, 그 다음 1451번 가겠습니다. 1451번. 자, 51번에 2하고 162 사이에 3개의 수 A, B, C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었대. 만족하는 C-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가 2면 두 번째 얘 뭐라고 쓰면 돼? 2R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 2R 제곱, 네 번째 2R 세제곱, 다섯 번째 2R 4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R의 4제곱이 162다가 될 거니까 R의 4제곱은 81이다가 될 거고요. 그럼 만족하는 R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양수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만 취급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공비가 3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6, 18, 54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끝.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소리. 자, 그 다음 1455번으로 가겠습니다. 1455번. 자, 공비가 2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과 2와 A7 값이 이 순서대로 다시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었대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 A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A7은요? AR의 6제곱이고요. 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 보여주면 돼? 등비중앙 보여주시면 되겠지, 그지? 자, 등비중앙 뭐야? 가운데 있는 애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애들의 곱과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등비중앙이지, 그지? 그러면 너 2분의 1이니까 2의 8제곱이네. 자, 2의 8제곱이면 얼마? 너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게 A의 제곱이지? 그러면 A는 얼마? 2의 5제곱이죠? 따라서 32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6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65번. 자, 465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3개의 수 A, E, B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A, E, B는. 그 다음에 A, 1, 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우리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등차 수열이고 얘는 등비 수열이야. 위는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있는 A의 2배를 하시면 양쪽에 있는 애들의 합과 같다.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가운데 있는 A의 제곱을 하시면 양쪽에 있는 A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에요. 우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뭐야?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까 너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4, 4, 16인데 AB가 곱이 1이니까 너 14다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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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난다는 소리기. 끝. 자, 그 다음 1471번이요. 1471.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27이래. 세 개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 세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둘까? 세수를 그냥 A, AR 제곱이라고 많이 두는 편입니다. 세수. 그러면 세 개의 수의 합이 7이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7이다 라고 해서 하나 써줄 거고, 자, 세 개의 수의 곱이 마이너스 27이라 그러니까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AR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걔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A 빼기 AR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R이 되겠지. 맞니? 왜냐면 AR 곱하기 R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R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R이 10이다라고 나와줄 거고 AR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나와줄 거야. 이제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요. 예, 맞아요. 그러면 A는 3R 더하기 10이니까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3R의 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3은 0이다가 나와서 3R, R, 1, 3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 만족하는 R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거든? 자, 마이너스 3이면 A가 얼마야? 마3이면? A가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가 얼마야? A가 9가 나와요. 그래서 1이면 마3이고 9면은 마3분의 1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9가 되고요. 만약에 9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9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1이 되어서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거라고. 요렇게 해갖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것까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문제들 그냥 하나씩 쭉 풀면서 보여주긴 했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문제들도 그냥 이게 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도 아마 똑같은 문제 형태를 똑같이 갖다가 풀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